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밤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에 15,000선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유동성 랠리의 영향권 안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시간 7일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5,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뿐이 아닙니다. 같은 날 범유럽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독일 닥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5년여 만에 1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선순환 기대가 랠리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양적 완화 정책을 당분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도 침체 국면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 중입니다. 어제는 호주 중앙은행도 선진국 금리 인하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이머징 국가 중에선 인도가 기준금리를 낮췄다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3일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유동성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선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제 흐름에 조인하는 깜짝 인하 카드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민간 부분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벤처 투자 유인책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진욱 기자입니다. 신지은 금융위원장은 8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연사로 나서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에 빠지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곳곳에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데 금융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창업 후 10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은 최소한 3차례의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 적시에 자금을 제공하고 실패한 기업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부담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선정을 하되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일단 이제 이 정책금융 쪽에서 좀 먼저 부담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그 민간 투자의 자금을 작은 자금으로 크게 올릴지 않을까. 콜옵션 같은 경우도 중요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벤처 투자에 적극적인 민간 투자자들에게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 위원장은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문화적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처라는 게 분명히 많은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돈을 헛되이 쓰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용납 같은 거, 특히 벤처 같은 경우는 좀 해줘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 최근 남양유업 직원 욕설 파문 사태로 대기업의 강압 판매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서도 있었는데 심지어 대리점주를 사찰한 경우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심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김진택 씨. 라면과 스낵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농심 역시 대리점에 부당한 영업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대리점마다 매출 목표를 할당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조업체에서 주는 소위 말하는 판매 장려금 못 받으면요 운영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여기서 매출 목표를 과하게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잡죠. 그리고 80% 못 하잖아요. 장려금 안 줘요.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건을 얼마 되면 다 파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냥 100원짜리를 50원에 막 팝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게 농심 내부 자료예요.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농심 대리점 매출 목표 현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올해 1분기에도 지속적으로 매출 목표는 높게 잡혀 있습니다. 농심 측에서는 대리점 목표 할당과 같은 일은 과거에 시행했던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대리점주를 불법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계약 해지를 한 대리점주에게 다른 특약점주들이 농심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우리 트럭을 미행을 해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본사에다 보고를 해요. 물건 주지 마라 그랬는데 왜 주냐고. 가지고 압력을 넣고 이제 그럼 협조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에 대해 농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우리 대리점 분이 아니시거든요. 농심 특약점 협의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2월 두 차례에 거쳐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관해 설문조사한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욕설 파문에 이어 대리점주 불법 사찰까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과는 반대로 대형 식품 유통업계는 역주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 검찰의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3일제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담 수사반은 오늘 오전 서울 3일제약본사와 대전지사 두 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3일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과 의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2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6%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실적,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엔저 효과,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 연 2.8%를 연 2.6%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초 예상보다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망치 수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성장 기여도는 GDP의 0.1%포인트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4월 말까지 10조 2천억 원이 늘어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 5조 8천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1월 3조 1천억 원이 증가한 데 이어 2월 2조 3천억 원, 3월 2조 8천억 원, 4월에는 1조 8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기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은행들이 정책 기조에 맞춰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새 정부의 가장 큰 화두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분당 판교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 판교 일대 시장 선도기업과 기술개발, 인력 육성기관, 창업기업들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판교에 위치한 27개 기업과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등은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K밸리의 조성을 위해 포럼을 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밸리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과 창업기업들, 또 대학, 또 우리 이게 전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를 좀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마당을 좀 열려고 K밸리 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이르는 지역은 수십 개의 기업은 물론 수도권 10여 개 대학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 기술사업화 센터를 만들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인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K밸리 인재육성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대학생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험이 풍부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창업 기업을 위한 컨설턴트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K밸리 조성이 자금과 인력 활성화는 물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4개 분야의 글로벌 센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K밸리 내에 만들어서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형으로 떠오른 K밸리, 창조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